Russian troops are closing in on the capital. Their military vehicles have been filmed entering the city. And in the last few hours, multiple explosions have been reported. After months of preparations, th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launched a major military operation against Ukraine. 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президент Путін оголосив проведення спеціальної військової операції на Донбасі. Росія здійснила удари по нашій військов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та по нашим прикордонника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예프를 사수하기 위해 결사 항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번쩍이는 하늘, 굉음을 내며 날아온 미사일이 아파트 건물에 내리꽂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난 인파는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2월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뚜렷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왜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련은 1922년 12월 30일 건국, 그리고 1991년 12월 26일에 해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때 당시 소련은 여러 국가들이 모인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니 그 냉전 시대에 서방 및 세계 주요 국가에서 얼마나 견제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동유럽권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의 서명으로 설립이 되었고,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공격을 받게 되면 회원국에서 군사력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하나 둘씩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러시아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을 겁니다. 자기 밑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겠죠.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독일의 통일을 승인하면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 소련이 속았죠. 왜냐하면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구두로 약속한 건 사실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나토는 구두 약속은 개나 줘버려 하면서 가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푸틴이 상당히 열받겠죠. 사실 소련은 붕괴되었지만 러시아는 푸틴을 중심으로 아직도 그때 당시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밑으로 보는 거죠.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반러 정권이 들어선 데다가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동슬라브 민족이 세운 최초의 봉건 국가가 키예프이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뿌리가 모두 키예프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노른자 자리를 계속 본인의 영향권 내에 두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철회, 그리고 그때 구두로 약속했던 나토의 동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가스 공급부터 끊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기세였죠. 하지만 전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명분을 위해 푸틴은 돈바스 지역을 문제 삼습니다. 사실 돈바스 지역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크림반도가 합병이 되자 우크라이나의 칠러파들이 우리도 독립을 하자면서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바로 2014년 일어난 돈바스 분쟁입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내전으로 무려 14,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당연히 전쟁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정부, 정치인들 다 썩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뽑은 대통령이 바로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정말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정치 경험이 사실 제로에 가까웠죠. 결국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러시아도 인정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라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세우게 되죠. 아, 진짜 나쁜 놈입니다. 2022년 2월 25일 푸틴은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고 새벽 5시경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연이어 폭격을 하게 됩니다. 돈바스 지역 러시아 주민을 보호한다더니 공격 루트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함락시키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방력도 상당합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군대를 총동원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총과 화염병을 나눠주며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통계로서는 러시아군 3,500여 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의 포로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군인, 민간인 포함 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사실 전쟁이 나는 이 난장판에서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은 사실 큰 액션을 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사들을 보냈다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보다는 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나 푸틴이 얼마만큼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와 유럽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한 가스관 개통을 중단하였고 우크라이나도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발트 3국은 러시아 은행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만행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제조들로 푸틴은 압박을 서서히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지만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결의에 반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 이사국인데다가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도 러시아입니다. 사실상 푸틴이 다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며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전쟁이 싫으면 그냥 항복하고 러시아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저희 대한민국도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지금 21세기에 다시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싸우시겠습니까? 항복하시겠습니까? Спасибо.